몇 번 경우가 아, 있는지 알아야 되니까. 자, 우리 화폐 시장 가치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지난 시간을 간단하게 리뷰를 해보면 첫 번째는 뭐예요? 요거 뭐죠? 화폐의 시간 가치. 아니 그러니까 여기서 이야기했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 오늘의 1억 원은 10년의 1억 원보다 가치 있다. 더 가치 있다. 가치는 없다. 예. 달리 이야기하면 다른 시점에 두 1억 원을 동일한 1억 원으로 평가해서는 안 되고 결국에는 뭐냐면 아직 배우지는 않았지만 시점을 현재 시점으로 바꾸든가 아니면 10년 후 시점으로 바꿔놓고 두 금액을 비교해야 된다. 오케이. 두 번째는 달리와 복리를 배웠어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 기억해야 될 게 뭐예요? 공식 두 가지예요. 달리는 어떻게 계산한다고? FV 이꼴 PB 곱하기 괄호 열고 1 더하기 RV. RT 아, RT. RT 괄호 닫고 예? 예. 복리는 FV 이꼴 PB 곱하기 1 플러스 R, 에 괄호 L, 닫고 T 제곱. 그리고 달리와 복리의 차이는 뭐예요? 개념적인 차이는 복리는 달리와 달리 뭘 준다고? 에 대한 이자도 이자에 대한 이자도 줍니다. 1년 후에 받을 이자에 대한 1년부터 2년까지의 그 납입하고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이자도 줍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작지만 세월이 굉장히 지나고 나면 그 금액이 매우 큽니다. 예. 왜냐하면 이게 지수잖아요, 지금. t 제곱이니까 요 t가 한 번일 때는 별로 문제가 안 되는데 두 번, 세 번, 네 번 하면 이게 지수적으로 증가하는 거잖아. 반면에 요건 어떻게 증가해요? t가 한 번, 두 번, 세 번 할 때 그냥 이 직선으로 산술적으로 증가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차이가 처음은 별거 아닌데 세월이 굉장히 지나면 굉장히 크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죠. 워렌 버핏이 200조인데 그 사람 재산이 200조인데 200조의 90%를 언제 읽었다고? 65세 이후에 읽었다고. 그 사람 재산 200조 재산의 90%는 90%니까 얼마예요? 180조인가? 그지? 180조는 20조만 65세 이전에 읽은 거고 65세에도 이미 세계적인 부자였는데 그때 읽은 거는 별거 아니라는 거지. 65세 이후에. 왜냐하면 이자에 이자가 붙으니까. 예. 그래서 그 워렌 버핏의 자기가 인정하는 자기 그 저 전기가 있는데 그 전기의 제목이 뭐라고? 이건 처음 이야기하는 건데. 스노우볼. 눈덩이라고 눈덩이. 그러니까 눈덩이가 이 작을 때는 한 바퀴 구른다고 해서 별로 이렇게 눈덩이 커지는 게 없는데 한참 커지고 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한 바퀴 구르면 엄청나게 커진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복리 효과라는 거죠. 그것이 시사하는 또 다른 이야기는 뭐냐면 지금부터 투자를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시면 그래서 차곡차곡 쌓으면 그게 쌓여가지고 복리로 올라가니까 만약 이 이자처럼 계속 쌓일 수 있는 어떤 구조에 투자를 할 수 있다면 지금부터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 지금 당장. 예. 어, 아직 이유는 내가 설명하지 않겠지만 국민연금에 빨리 들면 빨리 들수록 좋아요. 음. 그래서 오늘 집에 가셔가지고 부모님한테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저한테 유산을 상속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에 지금 국민연금을 임의 가입을 해가지고 만땅으로 채워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지금 여러분들은 직장에 안 다니고 있으니까 국민연금을 지금 할 수 없는데 사실은 지금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20세가 지나고 나면 지역가입자로 임의가입이라는 걸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한 달에 얼마를 집어넣을 수 있냐? 맥시멈이 아마 46만 원인가 그럴 거야. 그러니까 부모님이 여유 있으시면 내 유산 주지 마시고 그냥 지금 46만 원 박아 넣어 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죠? 예. 그러면 나중에 3, 40년 지나고 나서 여러분들이 이제 정년퇴직을 할 거 아닙니까? 그때 저한테 굉장히 감사할 거예요.
지금은 감사할 이유가 없고 어차피 돈을 못 받으니까. 그죠? 근데 지금부터 집어넣은 사람하고 이제 우리가 뭐 빨리는 한 24세, 늦게는 한 30세 정도의 회사에 취직할 건데 그때부터 돈 집어넣은 사람하고는 천냥지차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 말 듣고 뭐 그러면서 부모님한테 그 이야기 안 하는 친구가 지금 한 친구가 있을 거고 그다음에 지금 제 이야기를 듣고 부모님한테 이미 가입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그지? 그 사람이 나중에 정년퇴직해서 두 사람의 이 연금 받는 금액을 비교해 보라는 거지. 그러면 엄청나게 차이 납니다. 이유는 뭐라고? 음, 복리의 효과 때문에. 그래서 빨리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워렌 버핏은 주식 투자를 언제부터 시작했다고? 65세? 12살부터 시작했어요. 12살부터. 워렌 버핏의 자식들은 언제부터 주식 투자를 시작했냐 하면 태어나서부터. 워렌 버핏이 자식들한테 크리스마스 선물로 생일 선물로 뭘 줬냐 하면 주식을 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상속한 금액은 별로 없어요. 사실은 자식들한테. 근데 뭐가 있냐 하면 주식을 이매저 생일이나 아니면 크리스마스 파티 때 선물로 준 거야. 예. 그래서 그 사람들은 0세부터 이미 주식 투자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 좀 머리가 깨고 나서는 그다음부터는 주식에 관심을 가진 거예요. 예. 그 정말 이 달리와 복리가 중요하네요. 중요한 내용이에요. 고식만 기억하고 있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부분 인출과 추가 예금 했어요. 자, 이거 여기서 우리 기억해야 될 건 뭐예요? 부분 인출과 추가 예금에서 우리 기억해야 될 거는 divide and conquer예요. divide and conquer. 그러니까 잘라가지고 하는데 그냥 1,000만 원을 5년간 예금해서 3년 말에 인출하고 예금했다니 복잡해 보이잖아. 그러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냥 4년 예금에 들어갔다라고 치자라는 거죠. 그리고 3년 말 시점에 다시 2년 예금에 들어갔다고 치자라는 거지. 그러면 3년 만에 받는 원래 학기가 있고 거기서 300만 원을 빼면 되겠지. 그걸 다시 2년 동안 예금했다고 치고 계산하면 되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디바이드 앤 컨크고 결국에는 뭘 해야 되는 거예요. 맨 처음에. 그림부터 그려라. 자, 만기연장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문제를 풀면 돼요. 캐시플로우를 그림을 그리고 그다음에 뭐 어떻게 하라고. 1년 정기예금이라고 생각하자라는 거지. 그래서 1년 후에 얼마 받고 그걸 다시 집어넣고 얼마 받고 이렇게 해서 계산하면 된다. 그죠? 예. 이것도 했나? 이것도 했죠? 우리 지난 시간에 이거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했어요. 이것도 어떻게 문제를 푼다고? 그냥 5년 예금이라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생각하라고? 3년 예금, 2년 예금이라 생각하자라는 거지. 그래서 3년 후에 인출해가지고 그 돈을 다시 재예입하고 그다음 10% 이자율로 예금한다고 치자라는 거지. 그러면 그 계산할 수 있잖아. 라는 거였습니다. 예. 1.6. 이건 이제 뭘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자 지급 기간이 1년이 아니다. 6개월이다. 그 말은 뭐예요? 연복리가 아니고 6개월 복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자 지급기간이 6개월이라고 이야기하면. 그러니까 6개월마다 이자에 대한 이자를 계산을 해요. 그죠? 우리는 지금 문제에 뭐가 나왔어요? 연 이자율이 10%가 나왔어요. 그럼 6개월의 이자율을 어떻게 계산한다고? 매일 한 나누기 100. 이해한다고. 그지? 나누기 이해하니까 그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이 6개월 예금은 6개월 예금하고 똑같은 거잖아. 그러니까 6개월 예금은 어떻게 계산한다고? 달리로 계산한다고. RT라고. RT. T가 지금 0.5잖아. 6개월이면. 그러니까 RT. 여기 이 수식에는 R 나누기 N 적혀 있는데 N분의 1이 뭐냐면 0.5잖아요. 2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 말이 뭐냐면 0.5년이니까 RT에 달리를 쓴 거고 6개월이니까 그러면 어떻게 한 거야? 여기서 제곱을 6개월 복리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고? 이게 T가 년이잖아. N이 이자 지급 횟수니까 그러면 2년은 뭐예요? 4, 6개월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4라는 숫자로 제곱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 공식도 기억을 하고 계시는 게 좋겠네요. 그죠? 예. 저는 어떻게 기억하냐면 이렇게 요 수식으로 기억 안 하고 FV 이꼴 PB 곱하기
1 플러스 RT, 그 다음 어떻게? 괄호 닫고, 그 다음에 NT, 이렇게 기억한다고. 그러니까 마치 어떻게 생각하냐면 6개월을 1년이라고 친다고, 그냥. 네. 그지? 예. 그래서 요 수식도 되게 중요한 것 같네요. 그래서 금융시장의 관행은 뭐냐 하면 1년 이내는, 그러니까 연이자율을 그 3개월 이자를 1개월 이자를 구할 때는 그냥 달리처럼 나눠가지고 계산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자를 계산 안 하는 거지. 그지? 그리고 1년 단위 아니면 6개월, 이제 6개월 복리면 6개월 이럴 때는 뭐예요? 복리로 계산합니다. 이게 금융시장의 관행이다. 적금했나? 네. 적금도 했어. 적금은 어떻게 계산하면 돼? 우리 이런 문제들, 모든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한다고? 그림 그려서, divide and conquer라고. 네. 그러면 매년 초 100만 원씩 예금하는 3년 전직 적금이라고 생각하지 음, 말자고. 어떻게 생각한다고? 0년에 100만 원 예금한 3년 예금이 있다고 치자라는 거지. 1년에 100만 원을 집어넣은 2년 예금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 다음 2년에 100만 원을 집어넣은 1년 만기 정기 예금이 있다고 치자는 거지. 그러면 각각의 미래 가치를 구할 수 있어요. 우리 앞에서 이야기했던 복리 공식 계산해가지고. 그죠? 그걸 하고 그 세 개를 다 합하면 결국에는 3년 정기 적금 아니냐라는 거지. 예. 그러니까 디바이드 앤 컨커가 상당히 중요한 원칙이네. 예. 등비금수의 합이라는 공식을 우리가 외울 필요가 있냐 없냐? 없다. 예. 어떻게 한다고? 엑셀에다가 그 지금 첫 번째 캐시플로우, 두 번째 캐시플로우, 세 번째 캐시플로우의 미래 가치를 계산해 가지고 원래 악기를 구하면 3년 정기 적금의 원래 악기를 계산할 수 있다고. 근데 만약 우리가 CFA나 아니면 CFP 시험을 친다면 그때는 엑셀을 들고 못 들어가잖아. 그지? 그때는 뭐가 있다고요? 이 계산기에, 이 금융 전문 계산기에 뭐가 붙어 있다고? 함수가 있다고. 그 함수에 뭘 집어넣냐면 뭐 A, R, N 이런 것들을 집어넣는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집어넣어 가지고 빨리 적금의 복리 이자 요소를 계산할 수 있는가? 이게 지금 중요하다. 여기까지 했어요. 네. 오케이. 자, 그럼 이제부터 이제 진도를 나갑니다. 자, present value, 현재 가치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제가 뭐가 나와 있어요, 지금. 5년 후에 100만 원을 지급하는 할인채의 현재 가격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죠? 예. 그다음에 뭐라고 해놨냐면 연 이자율은 몇 프로라고? 10%요. 10%라고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요 캐시플로우가 어떻게 되는 거죠? 그림을 이제 그려야 되잖아. 기억하고 있어요? 이거 기억 못해도 되겠네. 그냥 캡처합시다. 자, 이거잖아. 그죠? 예. 그러면 캐시플로우를 어떻게 계산하면 돼요? 지금 뭐가 있어야 돼요? 이 그림이 0년이 있고 1년이 있고 2년이 있고 3년이 있고 4년이 있고 그다음 5년이 있어야겠지. 그죠? 제가 지금 그 얼마의 돈이 나올 거예요. 5년 후에 100만 원이요. 100만 원이 나와요. 그죠? 그런데 지급하는 현재 가격이라고 이야기했잖아. 그러면 이거잖아. X를 집어넣으면 0년에 X를 집어넣으면